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위한 툴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실제 이 툴을 이용해서 DB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환경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맥OS 환경, 그리고 마리아 DB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DB를 사용하는 툴로는 dbeaver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우리가 DB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환경 및 설치를 이제 알아보자면 제일 먼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마리아DB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마리아DB 서버를 우리 이제 로컬에 설치할 수도 있지만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서버가 있다면 그곳에 있는 이제 계정을 좀 준비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정에 대한 준비로 필요한 정보들은 서버 IP 혹은 도메인 네임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름, 그리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아이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비밀번호,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데이터베이스를 외부에서 접속 가능할 수 있도록 포트를 열어주게 되는데 그 포트 번호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마리아DB 서버의 기본 포트 번호는 3306번이긴 하지만 이제 서버에 따라서 포트 번호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준비가 되었다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다루기 위한 관리 도구를 설치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SQL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제 SQL을 우리가 클라이언트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웹을 이용해서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PC에 이제 GUI 툴, 이제 UI가 있는 그 프로그램으로 설치를 해서 사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보통 마리아DB는 APM 환경에서 이제 사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마리아DB 서버 포트를 열지 않고 이제 웹 서버를 통해서 웹 페이지로 접속해서 우리가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PHP MyAdmin이라는 이제 웹 서비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포트 번호를 열어놓고 그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리고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GUI 툴로 많이 사용되는 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dbeaver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리아DB나 MySQL의 경우에는 MySQL 워크벤치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JetBrains 나온 데이터 그립이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유료이고요. 그리고 이제 에듀케이션 라이센스가 있는 경우에는 무료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지금 dbeaver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거고 dbeaver도 무료와 유료가 있는데 그 중에서 dbeaver 커뮤니티 버전을 우리가 사용할 예정이고요. 이 버전의 경우에는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설치를 해서 이제 사용하는 법을 연습을 해볼 계획이고요.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연결을 하려면 서버의 IP 그리고 아이디 그리고 비밀번호, 포트 번호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름도 하나 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우리가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커스터머라는 테이블을 직접 한번 만들어 보고, 그리고 이제 이 SQL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추가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조회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존에 사용하던 마리아DB가 있기 때문에 그 계정과 그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사용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dbeaver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dbeaver로 검색을 해보면 여기 이제 공식 사이트가 나오게 되고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클릭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dbeaver 커뮤니티 버전과 그 다음에 dbeaver 프로 버전이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dbeaver 커뮤니티 버전은 이제 오픈소스 버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뭐 NoSQL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필요하시다면은
프로를 구입해서 사용하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셔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맥 버전으로, 그리고 인텔인지 그리고 애플 실리콘 칩인지를 이제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리고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제 컴퓨터에 설치된 DB버를 실행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을 이제 하나 만드시면 되는데,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하셔서 이제 어떤 DB를 연결하실지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여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선택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마리아DB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제 마리아DB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을 클릭을 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버 호스트 IP나 도메인 주소를 입력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포트 번호는 디폴트 포트 번호가 3306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에게 한번 문의를 하셔서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마다 이름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테스트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로그인 유저네임이 필요한데, 여기에 이제 유저네임은 제가 테스트로 해 놓았고요. 그리고 이제 비밀번호를 저장을 하려면 여기에 직접 입력하셔서 저장을 하셔도 되고, 혹은 보안이 이제 걱정이 되신다면은 얘를 해제하고 그리고 접속할 때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보가 제대로 잘 입력되는지 네 가지만 확인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서버 호스트, 그리고 포트 번호,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유저네임을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정확하다면 완료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정보가 이제 입력이 됐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커넥션 정보가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지금 현재 제가 만든 정보에 접속을 하려면 더블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 계정에 대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정보들이 정확하게 입력이 되었다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이 되면서 여기 이제 이런 항목들이 나오게 되고, 우리가 실제 작업하는 이제 항목은 데이터베이스 항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데이터베이스 이름으로 썼던 테스트라는 데이터베이스가 나오게 되고,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테이블들과 뷰들, 뭐 인덱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게 되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고 싶다면 이 테이블스라는 데 이제 만드시면 돼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비어 있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 하나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create new table 해서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여기서 이제 create new column 해서 컬럼을 하나씩 추가해서 만드셔도 되고요. 혹은 우리가 SQL문을 이미 공부를 했다면 여기 상단에 있는 SQL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이제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테스트에 해당하는 이제 SQL 창을 하나 띄워서 직접 쿼리문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기 전에 항상 테이블을 어떤 구조로 만들지 이렇게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의가 되었다면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을 만드는 명령어 DDL은 이제 우리가 create table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만들게 되죠. create table, 그 다음에 customer라는 테이블 이름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정의하신 필드를 넣으시면 됩니다. customer id고요. 지금 타입은 int 타입으로 할 예정이고, AI라고 되어 있는 거는 auto increment라고 해서 ID 키값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알아서 입력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오토 인크리먼트로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키값이 주 키값이 될 거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키 지정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필드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 타입과 필드 이름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아래 표에 있는 대로 제가 이제 필드명을 이제 정의를 해서 만들었고요. 제일 마지막 컬럼으로는
이 데이터가 추가되는 등록 일자를 넣기 위해서 타임스탬프 타입으로 이제 필드를 하나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모든 이제 테이블 구성이 완료가 되었다면은 왼쪽에 있는 이 주황색 버튼을 클릭해서 SQL문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에러가 따로 없다면은 잘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왼쪽에서 새로 고침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커스터머라는 테이블이 잘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왼쪽에 있는 컬럼을 열면 이제 컬럼 리스트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데이터를 추가하는 쿼리는 insert into 구문이죠. 그래서 insert into 한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이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db버 같은 경우는 이미 만들어진 컬럼이나 테이블 이름이 나올 때 이렇게 자동 추천 기능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커스터머 네임과 어드레스만 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데이터를 이제 추가하기 위해서 insert into 구문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이제 집어넣는 SQL문을 하나 만들었고요. 저는 실행을 해 보았는데 커스터머 네임으로 한 것 같은데 지금 오타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컬럼 이름을 변경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컬럼 이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커스터머 네임으로 다시 변경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잘 됐다면 세이브를 눌러서 실행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실행을 하면은 업데이티드 로즈 1 이렇게 돼서 지금 데이터 하나가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넣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제대로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요. 반드시 쿼리문이 종료가 되면은 여기 끝에 세미콜론을 넣어서 이제 끝이 났다는 걸 표시를 좀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넣은 데이터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레그 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타임스탬프로 해서 디폴트 값을 세팅해 놓았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의 그 시간이 이제 바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필드인 커스터머 아이디 같은 경우도 오토 인크리먼트로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데이터를 추가할 때 지정을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제 데이터를 만약에 수정하고 싶다면 업데이트 쿼리를 이용하면 되고요. 업데이트는 구문이 업데이트 그다음 테이블 이름 그런 다음에 새로운 이제 값을 먼저 세팅을 해주게 되는데 저는 컨트리를 조금 전에 비워놨었는데 이렇게 이제 수정하는 쿼리를 만들었고요. 이 수정하는 쿼리를 간단히 설명해 보면 업데이트 테이블 이름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하고자 하는 필드명 그리고 값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건지에 대한 조건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커스터머 아이디가 1인 데이터를 가져다가 컨트리를 대한민국으로 바꾸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커스터머 아이디가 1인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면 현재 컨트리는 널 값이 들어있죠. 아까 데이터를 넣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번 더 실행을 한번 해주고 나면은 이제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또 이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셀렉트 쿼리를 이용해서 현재 테이블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컨트리에 이제 대한민국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데이터를 삭제하고 싶다면 딜리트 쿼리를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요. 딜리트 쿼리는 딜리트 from 한 다음에 테이블 이름 그리고 이제 그냥 실행해 버리시면은 이 커스터머라는 테이블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지우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 조건을 써서 어떤 데이터를 지울지 꼭 기술을 해주셔야 되고요. 지우고 나면은 따로 복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셔서 지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지워졌기 때문에 제가 셀렉트 쿼리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조금 전에 있던 하나의 데이터는 이제 없어지고 현재 데이터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CRUD에 필요한 SQL문들을 만들어서 좀 연습을 해보시면 SQL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